자, 리버풀이 위기입니다. 진짜 위기고 이번에 아무래도 좀 이제 모친상 때문에 클롭이 마음이 심적으로 괴로웠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늦게 알려졌죠. 네. 1월 그러니까 지난달 딱 이맘때쯤에 그쵸. 어머니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 멘탈적으로 장례식을 못 간다고 하는 상황 자체가 어렵죠. 쉽지 않죠.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문제가 그럼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저는 부모님을 아직 여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이해한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본인의 직계 가족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는데 그 자리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리고 요즘 성적이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니까 기자회견 상에서 보여진 그 모습이 이 사람이 진짜 많이 좀 어렵구나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레스터전이 끝나고 이제 기자로부터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냐는 질문을 받았던 클롭 감독입니다. 근데 클롭 감독이 리그 우승은 실패다라고 언급하면서 울먹이는 모습이 좀 보였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 아예 실패다. 예스라고 클롭 감독은 대답을 했죠. 네, 이게 뒤집어지려면 맨시티가 앞으로 그냥 쭉 지고 리버풀은 연승을 해야 되는데 그럴 것 같지 않죠. 그게 좀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 장면이 사실 영상의 화질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눈물을 흘렸는지 아니면 코를 훌쩍였는지는 사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상황 자체가 클롭 감독이 정말 힘없이 예스라고 하는데 그 자체가 이제 안타깝게 보이는 부분이 있었죠. 좀 무기력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 본인도 리버풀 팬이니까 네. 좀 그런 게 있나요? 원래 잘 울컥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벌써 울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약간 그런 거. 딴 안타까움이 것도 딴 있죠. 건데 클럽에 대한 개인적인 안타까운 상황은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할 겁니다. 컵들 중에서는. 그게 있어요. 그 팀들마다 본인들이 감정이입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르센 벵거가 그랬고, 저는 뭐 운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힘없어 보일 때 되게 좀 그거였죠. 나보다 훨씬 더 대외적으로 성공한 인생을 산, 그리고 나이도 훨씬 더 많고, 근데 보면서 막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고 그 다음에 막 비행기로 벵거 아웃이 떠댕길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인터뷰를 할 때 그 생각이 들었거든.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다 진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이 막 너무 안 됐어 이런 거라기보다 쉬운 삶이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클롭도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30년 만에 리그 우승을 끈 최고의 감독이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또 어쩔 수 없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리고 좀 불운해요. 시즌 자체가 이제 리버풀 팬들한테 이제 최악의 시즌으로 점점 이번 시즌이 굳어지고 있는데 이게 뭔가 팀이나 선수들 아니면 감독이 능동적으로 제어하기 불가능한 경지까지 저는 왔다고 생각해요. 외부 상황, 그러니까 외부에서 미친 요인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선수들이 지금 부상당하는 타이밍도 이게 한 번에 빠졌다 한 번에 돌아오고 이런 게 아니라 연쇄적이야. 누가 돌아오면 누가 또 부상당해서 빠지고 누가 또 부상 시즌 나와버리고 막 이러니까 센터백 상황은 특히 호전적이지 않죠. 유례없는 주전 센터백 3명, 1군 센터백 3명 다 부상. 그리고 사실 나는 오장 카박에 대해서, 이 선수에 대해서 욕하기도 애매한 게, 이 선수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일단 데려왔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왜 여름 때 제대로 수비를 사오지 않았냐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1월 초부터 영입을 단행하지 않았냐. 너무 늦게 단행했잖아.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분데스리가에서 명문팀이지만 이번 시즌 가장 안 좋은 강등을 눈앞에 두고 있는 팀의 수비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이 선수가 잘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렵죠. 그렇죠. 분명 잘했던 시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면 센터백 추가 영입이 너무 늦었고, 늦어지는 동안 리버풀이 1월 한 달 성적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이른 승점이 너무 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카박을 급하게 투입했지만, 물론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알리송하고의 커뮤니케이션 미스로 실점의 빌미가 됐던 상황이 있었고, 아쉬운 데뷔전을 치렀죠. 여기에 더해서 그동안 이 자리를 잘 대체해주던 파비뉴도 지금 부상. 라이프치히전 출전도 어쩌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벤 데이비스마저도 타박 부상으로 일단 빠졌습니다. 이번에 데려온 선수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최근 성적이 12월 말부터 리그 기준으로 2승 3무 5패입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진짜 안 좋아요. 순위도 4위로 떨어졌고요. 챔피언스 리그권조차도 지금 위협받고 있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경기를 보는 리버풀 팬들이 얼마나 좀 험난한 시간을 보냈는가. 근데 팬들 이상으로 클롭 감독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괴로웠을 겁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는 선수들과 감독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시간보다 일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이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내. 똑같잖아 우리랑. 근데 그들의 개인적인 일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딱 듣고 나면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죠. 최근에 가봉맨도
모친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러면서 좀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해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클롭 감독은 또 이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심각한, 너무 좀 안타까운 상황이어서요. 보면 위리겐 클롭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클롭이 향년 81살, 81세 나이로 이제 지난 1월 19일에 사망했습니다. 딱 한 달 전의 일인데, 그러나 클롭 감독은 코로나 바이러스 규정 때문에 지금 영국에서 독일로의 비행기가 아예 뜨질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이게 챔피언스리그나 유로파리그도 지금 다 중립적으로 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클롭 감독이 어머니의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클롭이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본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행 전, 그러니까 1년도 더 된 이야기라고 하고 그동안 코로나 시국 때문에 어머니를 보지 못했는데 또 아들로서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개인적인 멘탈이 이거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뭐 클롭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이제 연로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죠. 근데 보지 못하는 것, 그리고 이게 또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면 아마 본인의 어떤 그 슬픔? 그런 거 있어요. 가끔 이런 거랑 비할 건 아닙니다만 어떤 일이 딱 있었을 때 내가 일 때문에 뭘 못해. 그러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 때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클롭 감독의 상황이 좀 안타까워서인지 이제 다른 구단들이나 아니면 다른 감독들까지도 좀 위로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건넸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뭐 라이벌 의식이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를 따지기 이전에 그 인간으로서의 이런 걸 좀 헤아렸을 때 공감이 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공감은 안 되지만 이건 당연히 위로를 좀 해줘야 되는 사안이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짓궂은 언론의 행보가 좀 일부 보였죠. 일단 첫 번째로 맨시티전 종료 이후에 토크스포츠에서 리버풀 팬들은 클롭을 경질하고 제라드를 데려오길 원한다고 뻔뻔하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어떤 리버풀 팬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웃긴 게 그 기사에 인용이 돼 있어요. 팬 인터뷰를 인용을 했을 거 아니야. 자기들은 팬을 인터뷰했대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2차례 최근 큰 패배가 있었고 그 원인은 겨울 수비수의 영입이 늦었던 탓인데 그 겨울 수비수의 영입이 늦었던 책임에는 클롭 감독이 있다. 그래서 클롭 감독이 경질을 주장한다라는 게 이 보도에서 나왔던 언급된 인용이었어요. 일단 팬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했을 수도 있다 칩시다. 근데 얘기가 수비수 영입을 못한 게 클롭 때문인가요? 이거 명제가 잘못됐어요. 아니잖아. 클롭 감독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게 나는 센터백 영입을 원하지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구단에 의해서 장벽에 막히고 있다라고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겨울 수비수 영입이 늦었던 걸 보드진이 아닌 클롭 감독을 탓한다는 건 그 자체가 지금 어불성설이죠.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저는 도박사들 그리고 배팅률이 클롭 감독이 최근에 성적이 안 좋으니까 경질 확률이 올라가는 거는 나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근데 리버풀 팬들이 그랬다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유가 너무 얼토당토 않고. 그리고 이 배당률이 조금 올라간 정도는 그냥 상황상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 기브미 스포츠에서 언급한 부분이 베팅 전문 업체 스카이벳이라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인용해서 클럽의 경질 배당을 체크했는데 무디누를 넘어서 리그 1위에 올랐다라고 소식을 전했어요. 이거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성적이 이거 배당률을 이쪽에는 어디서 정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당연히 헛소리죠. 그렇죠. 일단 리버풀 에코에서는 구단 관계자가 직접 말을 하기로 클롭 경질설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 당연하지. 지금 리버풀 팬인데 클롭 경질을 하자고 위장입니다. 그래, 그건 팬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이게 클롭으로 길게 더 못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당장 클롭을 경질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리버풀 팬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죠. 그렇죠. 만약에 이런 부진이 뭐 한 두어 시즌 그럼 얘기 나오죠. 그럼 당연히 나오죠. 그때도 얘기했지만 알렉스 퍼거슨도 경질설이 심심치 않게 나왔습니다. 근데 클롭이라고 안 나오겠어. 근데 지금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무리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팬들이 이러한 클롭 감독의 어려운 환경에 직접 도움을 주는 행보를 하나 보였습니다. 이번에 안필드 밖에 리버풀 현지 팬이 걸개를 걸었는데 위리겐 클롭 유이 네버 워크 언론 이렇게 적힌 걸개를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팬들은 너 지지한다, 힘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리버풀 선수들은 레스터전 경기가 끝나고 본인들끼리 자체 미팅을 가졌대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좀 좋지 않고 어느 정도 사기를 좀 다시 돈독해야 되기 때문에 분위기 반등을 위해서 선수단끼리 직접 미팅을 가진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스터전 패배 같은 게 사실 데미지가 큰 패배입니다. 또 미스가 나왔고 이기고 있다가 뒤집혀진 경기기도 하고 경쟁팀이고 승점 2점짜리죠. 그리고 최근에 사실 리버풀이 레스터를 굉장히 잘 잡아냈고 레스터는 리버풀만 만나면 어려워했는데 그걸 뒤집은 경기였으니까. 그래서 선수단도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고 팬들 역시도 클롭 감독의 어려운 행보에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클럽의 경질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즌만 놓고 봅시다. 이번 시즌에 만약에 클럽이 뭐 한 10위로 마무리해요. 그래도 경질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해소도 안 된다고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클럽 감독이 처해 있는 개인적인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잠깐 휴식을 취한다든지 뭔가 좀 쉬어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지지를 할 겁니다. 그거는 뭐 이야기가 되겠죠. 서로 간에 뭐 사임을 하겠다. 개인 뭐 축구인데 일단 개인적인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클럽은 심심치 않게 본인이 건강 부분 때문에 감독직을 어느 정도 오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뉘앙스의 인터뷰를 했어요. 그렇죠. 네. 팸 레인더스 코치가 잠깐 지휘하면 되는 거니까 클럽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이해가 되지만 그럼요. 구단이 클럽을 내쫓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저는 위르겐 클롭이 아니었다면 2010년대 중반에 그 엉망이 된 리버풀의 상황을 여기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감독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팬웨이 스포츠 그룹이 아주 자본주의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거 다 빼. 이 정도 자본을 투입한 다음에 이 정도의 성적을 지속적으로 거둘 수 있는 감독은 지금 전 세계에 얼마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생각하더라도 클럽은 잡아야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네. FSG의 행보가 챔스 우승하기 전이랑 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우승하기 전까지는 클럽 감독하고 보드진하고 막 상의도 하면서 영입 매물도 찾고 영입도 해주고 이런 좋은 행보가 있었다면 챔스 우승을 하고 존 헨리가 메이저리그 구단 보스턴 레드삭스를 운영하듯이 이 전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보강의 정도가 상당히 적어졌죠. 지금 맥락에서는 클럽 감독을 오히려 보강을 원했을 텐데 보드진이 그걸 안 해준 게 아니냐 이렇게 추론을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딱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저는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도 땅파 장사하는 게 아니고 기업의 운영의 방법의 차이인 거니까. 방법인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들의 어떤 철학이 있잖아요. 근데 그죠? 이게 PL이 어려운 게 돈을 쓰는 팀들이 많으니까 삐끗하면 쭉 내려가. 맞아요. 이게 타 리그보다 워낙에 중상위권 팀들의 자본이 집약이 돼 있는 팀이라 T리그라 그게 좀 어려운 감이 있죠. 그렇죠. 어쨌든 뭐 클럽은 개인적인 어려움이 좀 지금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코너에 몰려서 최근에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이제 또 실언성 발언들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일단 클럽이 개인적인 어려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잘 추스리고 어쨌든 이런 게 마무리되고 그래야 축구적으로 또 비판도 할 걸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잘 넘어가서 본인이 제 궤도에 다시 올라오기를 꼭 응원을 하겠습니다.